현재 여러분들 삶에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이 몇이나 되나요? 인간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요.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. 상대 잘못이라고 탓하고 비난하거나 회피하고 차단하고 거리를 두는 방법이에요. 결국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.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 심장에 흐르는 에너지를 막겠다는 뜻이에요. 물론 내게 독이 되는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어요. 하지만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내 마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. 저도 특정 성향을 지닌 대상에 대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서 나름 고안해낸 방법이 있는데요. 거부감이 올라오고 괴로운데도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 일상에서 적용하여 효과를 봤던 방법이었어요. 그 방법은 바로 그 상대를 나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바로 나다. 억눌린 또 다른 나의 숨겨진 에고이다. 라는 관점으로 바꿔보세요.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요. 한 어린 여자의 내면에 조의, 버럭이, 불안이, 슬픔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제각기 분리된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됩니다. 저는 그 캐릭터들을 바라보듯이 상대를 제 안에 억눌리고 거부당한 에고 덩어리로 바라봅니다. 그렇게 습관을 들일 때 분노, 짜증, 혐오, 거부감,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크게 가라앉고 수용하는 마음을 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시선의 방향성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게 돼요. 더 이상 남 탓이 아닌 내 안을 들여다볼 기회로 삼는 거예요.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. 나와 저 상대 사이에 왜 이런 감정의 공명이 일어나는가 하며 내면을 깊이 탐구해 봅니다. 나는 고상한 여성이야 라는 믿음과 관념이 셀수록 성적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는 다른 여성을 보면 불편함과 거부감이 올라올 수 있어요. 난 저렇게 천박하게 굴지 않아. 어떻게 저런 옷차림을 하고 다녀? 보는 내가 다 수치스럽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지만 실은 내 안에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. 그 욕구는 왜 숨었을까요? 내가 그 마음은 나쁜 거라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. 그런 욕구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학습되었고 무의식에 억눌러 버린 거죠.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. 예의 없는 사람을 볼 때 적당한 거부감이 아니라 격하게 감정의 반응이 올라올 땐 스스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어쩌면 나도 남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굴고 싶은 에고를 억눌러 놓은 건 아닌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나는 그런 욕구를 왜 억눌러 놓았을까요? 어릴 때 양육자에게 그런 내 모습을 비난이나 지적받아서 무의식에 저장된 건 아닐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.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시받고 버림받는, 화나는,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끊임없이 올라와요. 대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이사를 가도 결국 갈등은 생겨나요.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 뿌리 박힌 감정들을 마구 올라오게 만들죠. 층간소음을 내는 윗집이 싫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내 안에 억눌린 공격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싶다는 그 에고를 살펴봐야 해요. 억눌린 강도가 더 세면 셀수록 감정의 반응도 격하게 올라올 거예요. 나의 가정 환경, 한국 문화와 교육, 더 나아가 조상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. 우리 조상들이 외세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겪었을 공포와 불안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얼마나 눌렸을지 생각해 보세요. 그것이 현대의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분출되고
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다른 예로는 집착하는 누군가를 보면 역겨운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요. 내 안에 혹시 그 똑같은 모습이 억눌린 건 아닌지,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. 현실이라는 거울에 투사되어 나타났구나 하며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. 이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를 대할 때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의식의 방향성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괴로움과 분노의 핵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.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모든 것들이 나의 무의식 또는 내면을 비춰준다고 하죠. 내가 어릴 때 또는 조상 때 겪었던 아픈 기억들, 분노, 공포, 두려움, 슬픔, 수치심, 모든 감정들이 나의 세포에 각인되었고,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에고들은 방어 태세를 취해왔어요. 그 마음들을 먼저 살펴주어야 돼요. 방패 뒤에 숨겨진 진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. 방패를 쥐고 있는 두 손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고 두려움과 생존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너무 무서워하는 어린 나를 알아봐 주세요. 또 상처받을까봐, 또 아플까봐, 또 버림받을까봐 어린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내가 돌보지 못한 트라우마 속 감정과 기억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날 괴롭게 하는 그 대상이 사라져도 또 다른 대상에게 똑같은 감정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. 매 순간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